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MTNW 출생 김도영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전일 이 콘텐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셨던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들이 모두 다 수익을 크게 봤는데 리뷰 부탁드려요. 네, 콘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SKT와 함께 콘텐츠 쪽의 확산 부분,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일 일시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미리 선취적인 관점에 우리가 틈새, 그러니까 시장 쪽에서 고점 대롱대롱 부분보다는 순환매 쪽에 업종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부분이 강한 상승세를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작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겠고,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요즘 뭐 핫한 드라마들도 확산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시청률도 워낙 좋다라고 하고, 또 영화 쪽에서도 줄줄이 개봉작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관점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OTT, 즉 우리가 인터넷 쪽에 상영하는 콘텐츠 쪽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앞부분을 잘 소화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순환매 이후에 대장 역할을 하러 갈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강력한 지지력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74,400원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끌고 올라가는 템포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앞자리가 좀 바뀌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거래 시장이 좀 바뀐 부분이겠죠. 제이 컨텐츠들이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바닥권을 탈피했는데요. 앞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고점 부분을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병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물량들을 지금은 소화하는 과정 중에 한 번은 소화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눌림목 부분에서 이제 강력하게 제이 콘텐츠가 다시 한번 후광을 가지고 올라가려면 35,000원에 대한 훼손이 없이 가져가야지만 위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상승세 쪽으로 턴이 되려면 시간의 분석 봉상, 시간 분석을 하는데요. 시간 봉상으로는 당장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주택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FOMC에 실제 어떠한 금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지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주택지표는 예상치를 부합했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경기도나,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18일 날 부분에서도 한번 힌트를 얻었었고, 또 우리나라의 GDP 발표 때도 힌트를 좀 얻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맥도날드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일 같은 경우는 또다시 갱신을 하고 나서 S&P 500 같은 경우는 핑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OMC 회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미중무역상 합의문 안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도저히 립서비스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기 위한 꼼수 중에 하나가 꼼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S&P 500 역시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서 올려놓고 내려오면 충격이 흡수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또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실제 지켜주면서 이 부분에 보면 지지력 부분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 때문에 동반해서의 두들겨 맞는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거래일수 부분에 음봉형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초반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기관발에 대한 차익, 이 바로 차익 프로그램 쪽에 매수 규모가 필요한데요. 아침 출발과 동시에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기관 쪽이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영락 없이 아침 시초반에 고점이 막혀버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미국에서 GDP 예상치, 예비치겠죠? 예비치하고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회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과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의적인 해석 부분이겠죠. 해외 증시. 그러니까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오케이. 유동성 공급한다. 오케이. 최근에도 스팟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거를 경기 둔화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갑 여부겠죠. 소비자 신뢰 지수 부분이 위축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인하를 해도 금리, 그다음에 물가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성장을 할까 의문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캔들의 모습 쪽에서는 실제 이 부분이 자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재료에 대한 소멸로는 보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연결 선물 쪽에 오늘 필식 선물 쪽으로 놓고 보면 위쪽 부분에 분명히 어제는 캔들 자체가 병합이 된 감싸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메꾸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기술적인 분석 부분이 좀 바뀌어가는 템포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훼손은 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의 심리가 종목군에서 먼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실제 분명히 투자 심리는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고점보다는 저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278.50포인트로 설정을 하는데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돌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돌파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실 시간봉에서 제가 표시 코너에서 오픈을 못 해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돌파를 하고 나서 일정 부분을 강력하게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지만 위쪽에 열리는데 현재의 기관 쪽 수급 뷰를 봤을 때는 이 앞 중간짜리 280대 초반부가 올라타는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아침 수급. 그래서 이제 기관의 차익 프로그램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매수가 들어오면 계속 막힙니다. 그러니까 현선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라는 부분이겠고요. 어제 이제 저점 지지는 언급드렸던 부분을 좀 지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도 똑같이 설정을 하고 가는데요. 277.45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죠. 만약 이탈을 해서 지지가를 이탈해서 저항이 걸려버린다면 하락 추세 쪽으로 열리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의 요 상승 추세, 특히나 여러분들과 제가 캔들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최근 거래소의 음봉형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은 분명히 막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제가 보는 뷰에서는 전체 뷰가 싸움은 분명히, 그러니까 전투 지역은 나 있습니다. 위쪽이 한 번은 뚫어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막혀버릴 거냐라는 부분인데 전체 굵직한 이슈는 다음 주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면 MSCI 쪽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편출입 부분 한번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 업종 순환매 쪽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낙폭 과대가 좀 나왔고요.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 부분에서 판매 브랜드를 뭐라 그럴까요? 생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판매 브랜드를 좀 다각하고 있는 의류 관련주들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3분기가 넘어가면서 10월 달부터 조금씩 실적들이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여름 의류주보다는 겨울 의류주가 실제 영업 이익금이 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무게감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종목으로 한섬입니다. 여성 의류 쪽으로 타겟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9,000원, 그러니까 맥스 쪽으로 한번 잡아보면 28,8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한 땀 한 땀 올라가는데요. 중요 포인트 쪽에는 앞부분에 대해서 두 자리가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약하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 나가는지 포인트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부분을
계속 이제 BDBC 부분 쪽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아닌데 왜냐 지난번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 브랜드 다각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추이를 놓고 보면 앞부분에서 어제 매물 하나를 좀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는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17만 8천 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한번 틈새 쪽으로 가지고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가 미중의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하고 두들겨 맞았던 이 FNF인데요. 사실 FNF 같은 경우는 요즘 면세점 실적 보면 과연? 이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면세점을 가보시면 직접 저는 갔다 오는 부분인데요. 가서 보시면 역시 줄 서서 가져가고 있다. 사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강력한 지지력 부분은 어제 저점 부분으로 대신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조금 더 쓴다라면 89,000원 훼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힐라코리아 지금 체질이 바뀌었죠. 체질이 바뀐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기관뷰가 배당을 이용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살짝 숨어있는 갭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어디냐면 55,800원 그 부분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아침에 빨리 좀 고점 안 막히고 의미 있게 모두 다 더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외쳐봅니다. 오늘도 실시